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 무렵 저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그분은 붙잡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눈빛만은 끝내 저를 놓아주지 못하고 있었고 저도 문고리를 돌리면서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위험하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했고 그래서 더 오래 버텼죠. 하지만 감정은 늘 가장 조용한 순간에 선을 넘습니다. 그때 저는 49이었고 이제는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되는 나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만약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어딘가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로 제게 조용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혼자 꺼내기 어려웠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어주신다는 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용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분을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동네 도서관에서였고 저는 책을 찾다가 손이 닿지 않아 발끝을 들고 있었고 그분이 제 뒤에서 그 책을 꺼내 건네주셨습니다. 이 책 찾으셨어요?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은 책 제목은 늦은 나이의 사랑이었고 왠지 쑥스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도서관에서 마주쳤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목례만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고 커피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나눠 쓰기도 했습니다. 혼자 사세요? 그분이 어느 날 물었습니다. 네. 부장님은요? 저도요. 이혼한 지 3년 됐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빈자리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49이었고 결혼해 본 적 없었고 혼자 사는 게 자연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55이었고 이혼 후 혼자 살면서 외로움이 뭔지 새삼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면서 더 외로운 것 같아요. 그분이 말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젊을 땐 혼자여도 괜찮았는데 지금은요? 지금은 가끔 무서워요. 그분이 제 눈을 봤습니다. 저도요.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가 조용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저녁 도서관 문을 나서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 없으세요? 그분이 물었습니다. 네. 일기예보에 없었는데 같이 쓰실래요? 저희 방향 같잖아요. 저는 잠깐 망설였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산 아래 어깨가 스쳤고 그분의 체온이 느껴졌고 우리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저기, 그분이 입을 열었습니다. 네. 요즘 자꾸 선생님 생각이 나요.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눈송이가 우산 위로 쌓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왜요? 제가 물었을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책을 읽다가도 커피를 마시다가도 선생님이 떠올라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저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러는데요. 그분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눈발 속에서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왜요? 저는 선생님보다 6살이나 많고 이혼남이고 그게 뭐가 문제예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그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눈 내리는 거리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커피라도 한 잔 하실래요? 그분이 결국 물었습니다. 지금요? 네. 근처에 조용한 카페 알아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저녁 8시였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골목 안쪽 작은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손님은 우리뿐이었고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고 재즈 음악이 낮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거 드세요. 그분이 카페라떼 2잔을 가져왔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습니다. 뜨거웠지만 그 온기가 좋았습니다. 오늘 이상하네요. 그분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평소엔 이렇게 말이 많지 않은데 오늘은 자꾸 말을 걸게 돼요. 저도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좋아하는 책 이야기, 혼자 사는 일상 이야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습니다. 카페 주인이 슬슬 정리를 시작했을 때 우리는 시계를 보고 놀랐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네요. 제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셔야죠. 그분이 대답했지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네, 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제 손에서 컵이 떨렸습니다. 뭔데요? 저 사실 선생님한테 마음이 있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 도서관에서 봤을 때부터요. 그때 선생님이 책을 찾으시는데 옆모습이 참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부장님, 이 나이에 이런 말하는 게 우스울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말을 끊었습니다. 저도 부장님한테 마음 있어요. 그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저도 처음엔 그냥 친절한 분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점점 더 보고 싶어졌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럼 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서로를 보고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올 때 눈은 그쳐 있었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그냥 헤어지고 싶지 않은데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도요. 제 집에 가실래요? 차나 한 잔 더 하고 가세요. 저는 그분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저와 같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분의 집은 아파트 고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말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한 침묵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집이었고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차 끓일게요. 그분이 부엌으로 갔고 저는 소파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책장에 가득한 책들, 테이블 위에 안경, 벽에 걸린 사진. 혼자 사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여기요. 그분이 따뜻한 차를 건넸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분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웠습니다. 어깨가 닿을 듯 말 듯한 거리였습니다. 선생님, 네. 저 오늘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누군가랑 이야기하고 웃고 참 오래간만이에요.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장님, 네. 저도 외로웠어요. 정말 오래 혼자였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는데 눈물이 계속 났습니다. 왜 우세요? 모르겠어요. 그냥 눈물이 나요. 그분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제 얼굴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키스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의 숨결이 아주 가까워졌고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은 그냥 이야기만 해요. 그분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미 제 눈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워진 거리, 멈추지 않는 침묵. 그 사이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부장님, 네, 저 이러는 게 처음이에요. 저도요. 무서워요. 저도 무서워요. 하지만 그분이 제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이랑 있으면 무서운 것보다 더 큰 감정이 있어요. 뭔데요? 살아있다는 느낌이요.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저도 그래요. 우리는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을 끝내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가 서로에게서 외면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남아 있었죠. 새벽이 가까워졌을 때 저는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 그분도 자지 않고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안 주무세요? 잠이 안 와요. 선생님 얼굴 보고 싶어서요. 저 지금 엉망일 텐데요. 아니에요. 제일 예뻐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부장님, 네. 후회 안 하세요? 전혀요. 선생님은요? 저도요. 우리는 한참을 말없이 그 시간을 견뎠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야 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왜요? 좀 더 있다 가세요. 안 돼요. 사람들 눈에 띄면. 알아요. 그분이 저를 놓아주었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선생님, 네.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분이 웃었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요? 네. 그분이 현관까지 배웅해 주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네. 부장님도 푹 쉬세요. 문을 나서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인생을 단순하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라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밤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것도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도서관에서, 카페에서, 그분의 집에서.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나이 차이도 있고 주변 시선도 신경 쓰였고 이게 맞는 건가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 그런 생각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오늘 뭐 먹고 싶으세요? 글쎄요. 부장님이 좋아하는 거요. 전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좋은데요. 이런 사소한 대화들이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고 산책을 하고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선생님, 저한테 와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고마워요. 왜요? 제 인생에 다시 봄이 온 것 같아요. 그분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저도요. 선생님 만나고 나서 아침에 눈 뜨는 게 행복해졌어요.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불안을 동반했습니다. 부장님, 우리 이대로 계속 괜찮을까요? 어느 날 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렇게 숨어서만 만나는 게요. 언젠가는 주변에도 말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분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요? 사람들 시선이 무섭지 않으세요? 나이 차이도 있고 저는 이혼남이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우리가 좋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한데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용기를 낼 수 있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석 달쯤 지났을 때 그분이 저를 자기 가족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만나는 분이에요. 처음엔 다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나이 차이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결혼 경험이 없다는 것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 대화를 나누면서 분위기는 조금씩 풀렸습니다.
우리 아들이 오랫동안 혼자 있었어요. 선생님 만나고 나서 많이 밝아졌더라고요. 그분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곁에 있었습니다. 빠르지 않게 하지만 쉽게 놓지 않으면서요. 사랑합니다. 그분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저도요.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날 밤 도서관에서 눈을 맞으며 걸었던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그날 제가 용기를 내지 못했다면, 만약 그날 그분의 손을 잡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겠죠. 이 나이에 해서는 안 될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을 숨길 수 없었고 그 선택은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눈 내리던 거리, 작은 카페, 그분의 따뜻한 손, 그리고 새벽 공기 속에서 나눴던 입맞춤.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아침이 되었을 때 그분의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고 커피 끓이는 소리가 들리고 일어나셨어요? 라는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이게 꿈이 아니라는 걸, 제가 정말 행복하다는 걸 실감합니다. 혹시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때가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물론 앞으로도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날 밤 이후 저는 제 인생을 외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제게 힘을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그날 밤의 떨림은 지금도 제 안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